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어요.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도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단 가로 방향 도로와 세로 방향 도로는 각각 다 평행합니다. 자, 지금 A 지점이 여기 있고요. B 지점이 여기 있는데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야 돼. 그러면 자 보시면은요 어떻게 가야 되나 봅시다. 이 문제는 이게 지금 경로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지가 않아 갖고요. 문제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이쪽 코스로는 갈 수가 없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요 최단 경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 왼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러면은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으면 최단 경로가 아니야. 돌아가지 않아야지 최단 경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최단 경로가 될 텐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멀리 돌아갔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 이쪽 길들 있죠. 이쪽 길들. 이쪽 길들은 지날 수가 없는 길이야, 사실은. 없는 길이야. 그래서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없애버리자, 이렇게. 없애버려. 없애버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조금 어렵네요. 중간중간에다 이제 어떤 지점들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갖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그 지점에다 표시 그냥 할게요. 두 가지라고. 여기는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 A에서 이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나,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네 가지. 자, 그리고요. 그러면 그럼 네 가지 방법 여기까지 와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A에서 지금 선생님 좀 칠한 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가 아니지.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야. 이렇게밖에 못 와. 이렇게. 다른 법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겠죠. 이렇게밖에 못 올 테니까. 아, 그러면 끝에 점만 하자. 여기. 한 가지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이 지점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거나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지점에 도착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합치면 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럼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도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워버리고 그냥 어차피 겹치니까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밖에 못 와요. 세 가지로 이 지점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세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지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자, 네 가지 방법으로 요 위쪽 지점까지 와서 이렇게 오면 되죠. 혹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왼쪽 지점까지 와서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 일곱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못 올까 한 가지고요. 그럼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 지점에 와서 요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이 위쪽 코스로 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아래쪽 코스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니까 세 가지였죠. 세 가지로 와서 내려오든지 한 가지로 와서 왼쪽에서 오든지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거기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지점까지 와서 내려오든지 혹은 네 가지 방법으로 여기까지 와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일곱 가지예요. 자, 여기가 일곱 가지니까 요 지점도 일곱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14가지네요. 아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겠네요.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냥 이게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방법이 제일 가장 간단한 방법 같아. 아, 자, 그 경로 찾기 문제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바둑판 모양으로, 자, 바둑판 모양 경로 찾기 문제가 되면 이거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둑판 모양이 아닐 때는요, 그러면은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좀 다르게 풀어볼게. 자, 보여줄게요. 다른 식으로 하는 걸. 자, 여기서 B까지 갈 때 꼭 이런 식으로 경로를 좀 잘라서 볼 수가 있어. 이 지점 지나거나 이 지점 지나거나 이 지점 지나는 식으로. 이렇게 A에서 B까지 갈 때 P를 거쳐서, 혹은 이쪽이 편할까? 이쪽보다는, 자, 이쪽에다 잡읍시다. 이쪽에다. P, Q, R, S. 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중간에 지점까지 가는 경우 수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데요. 이런 식으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아까 잠깐만. P는 지나면 안 되는 점이었죠? 안 되는 거니까 지우자. 그러면 다시 P, Q, R. 여기. 어차피 위에 길은 없는 길이니까 이쪽 길들 지나면 안 돼요. 이런 길들.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몇 개의 중간 지점을 찍어서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케이스 3번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요령은 뭐냐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방향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크로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들을 빠짐없이 찍어주면 돼요. 근데 그게 뭐 이쪽에다 찍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 찍어도 되고, 뭐 아래쪽으로 크로스해도 상관없어. 크로스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걸 찍을 때 좀 계산이 편해 보이는 쪽을 찍으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 P, Q, R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찍은 다음에 각 케이스별로 문제를 따로따로 푸는 거야. 자, A에서 P까지 가는 첫 번째 거부터 풀어봅시다. 일단 A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 생각을 해볼 건데요. A에서 P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이 도로에서 이 지점을 지나서 가야 돼. 그럼 이 지점까지 갈 때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보게 되면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P까지 가고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P에서 B로 갈 때는 이 코스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그 X표 친 길로는 가면은 돌아가서 안 돼요. 그래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P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Q까지. 자, 요 지점까지 가고 싶은데요. 요 지점까지 가려면 이 지점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또 세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복잡하네요. 요 지점까지 가려면 요 위에 지점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요 왼쪽 지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오니까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렇게 오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고요. 거기서 똑바로 쭉 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 이렇게 찾아주고요.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죠. 두 가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 여섯 가지.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복잡한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다 해버리면은 하다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도 한번 해보면,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 생각해 볼 건데, 아까 세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였거든. 그 다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못 와. 그럼 자, 세 가지로 와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한 가지로 와서 이렇게 오든지 하는 거니까 R까지 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므로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더하니까 14가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케이스별로 세다 보면은 좀 편하게 셀 수 있는 거죠. 이 케이스 나눠 생각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